네, 오늘 개장 3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8시 57분 됐고요. 양쪽 지수는 미국 증시의 영향, 훈풍이 오면서 반등 움직임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력 좋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바로 또 만회할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현재 예상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8% 밀렸죠. 지금 1.5%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선 회복 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초가는 2195선에서 형성될 예정입니다. 32포인트 전일 종가 대비로 또 오르는 수준 보여주면서 하루 만에 다시금 또 상승 분위기 만들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연중 저점을 기록하면서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장 2%가량의 반등으로 출발 준비합니다. 1.99%니까요. 거의 2%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664.58포인트, 전일 대비로는 13포인트 정도의 되돌림, 어제 20포인트 내줬습니다. 오늘장 13포인트 정도의 되돌림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5일선까지 회복이 되지는 않고 이 정도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반등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합니다. 코스피는 5일선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등 분위기에 동참하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징이 있다면 개별 뉴스 있는 종목도 많지만 섹터별로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호재하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2년 5개월여 만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이 담긴 신라젠 거래 재개되고 첫날 상한가 기록했죠.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 상한가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문 전량이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신라젠 오늘장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이슈 나오면서 오늘장 13% 정도의 오름세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화일약품은 미국 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리아나 관련된 부분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면서 오늘장 강세 움직임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룩스라는 종목이 오늘 20% 정도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추가 상승 예고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만드는데 상당히 높은 방사능에 노출이 돼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LED 조명을 개발한 업체라고 하고요. 국내 원전에 이미 납품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K 원전이 수출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어제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CPI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서는요, 신규 상장주 하나 있습니다. OSP, 이 펫푸드 1호 상장 기업으로 기억될 만한 종목인데요. OSP입니다. 공모가는 8,400원, 강아지 사료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8,400원에 형성돼 있으니까 이런 일정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미국에서 오늘 무역수지 나오고요. 경제지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시죠. 2% 안팎의 상승권으로 출발하면서 동시호가 때보다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67% 플러스권으로요. 2200선 딱 맞춰 놓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2200선 넘어서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금은 상승 탄력이 2200에서 쭉쭉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5일 이동평균선과 200선 라운드 넘버에 걸린 채 다소 좀 눈치를 보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666 다시 터치가 되고 있습니다. 탄력은 2% 넘어갑니다. 2.37%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15포인트 정도의 되돌림입니다. 어제 20포인트 밀렸고 오늘장 15포인트 오름세 나타내면서 어제의 4분의 3 정도는 일단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667포인트. 하지만 아직까지 5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기준으로는 670선대 초반에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 안팎의 강한 반등으로 출발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다음은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3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옵션 만길이었는데 외국인이 오전에는 좀 팔다가 오후에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장 마칠 때까지 보셔야 되겠죠. 오늘 만약에 매도 전환에 마침표가 찍힌다면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동안 9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이 꾸준히 거래소에서 사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음은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227억 원 정도 매수 우위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역시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는 꾸준히 사고 있었는데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 포지션 오늘까지 6거래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30억 정도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60억가량의 매수 우위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는 막판에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1조가 넘는 금액이 출회가 됐었는데요. 오늘 선물에서는 또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현선물 간의 수급 괴리가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동향도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도 우위인데요. 전체적으로 226억 원 정도 프로그램에 활용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23억 원 정도,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쪽으로는 양시장 나란히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양쪽 지수 상승불이 뚜렷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탄력이 강한 쪽 서비스 업종, 오랜만에 이쪽이 좀 가장 강하게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업종 지수는 3%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하면은 대표적으로 눌려 있었던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생각나실 텐데 이쪽이 좀 오르나요? 이어서 건설, 의료 정밀, 기계, 그리고 섬유의료까지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대로 고르게 탄력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쪽도 보겠습니다. 전업종 상승이기는 한데요. 빛을 좀 덜 보고 있는 쪽. 증권하고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험 섹터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데 그래도 탄력이 오늘 워낙에 좋아서 소외되는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좀 전에 업종지수에서 힌트가 나왔는데요. 이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주들이 급락하는 모습 연일 나타나면서 아쉬움을 자아냈었죠. 52주 신저가 리스트 매일매일 단골 손님, 반갑지 않은 단골 손님이었는데 네이버 4% 정도의 급반등이고요. 카카오, 라이온하트 이쪽 게임사 상장 안 한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주 친화책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한다고도 하고 이런 것들보다 투자자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좀 임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바로 반등 나오고요. 상당히 탄력 좋습니다. 카카오가 7% 정도까지 반등하면서 5만 원대 회복이 되는 상황이네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1에서 2% 정도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워낙에 좋고요.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대체로는 다 고르게 오르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10%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요. 백약이 무효했던 카카오 그룹주들 돌파구를 찾은 걸까요? 오늘 여기에서 희망을 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을 합해서 오늘 상승 종목이 1239개, 하락 종목은 114개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세 타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은 좀 빠졌는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약간 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체크해보고요. 10분 동안 특징주 잡아볼게요.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이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제 1.9% 현재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 1.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요즘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붙었어요. 8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오늘도 보니까 창구 쪽으로는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그 하이닉스도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창구 쪽으로는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 쪽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더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하이닉스는 좀 급반등 형태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뭐 마이크론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주, 아직 엔비디아라든가 뭐 퀄컴 이런 쪽들, 비메모리 쪽에는 아직 바닥 잡는 느낌이 없거든요. 바닥을 확실히 잡았다라기보다는 브레이크 정도 어제 건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메모리 쪽에는 보면은 뭔가 좀 바닥 잡이를 좀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메모리 쪽에 대한 억방부진 얘기가 너무 오랫동안 좀 계속되면서 주가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매도 구간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가 메모리 쪽에 이제 그 바닥이다, 뭐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4분기 때 메모리 쪽에는 뭐 바닥 잡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컨센이 좀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121선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만한 구간인 거는 같고, 삼성전자도 뭐 여기서 옆으로 횡보가 유력하죠. V자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서 바닥잡이를 이제 하는 뭐 초반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소재주나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올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비보다도 소재 쪽에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또 이제 뭐 장비긴 하지만 에루티 베큐움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들 좀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PSK라든가 뭐 TCK 이런 유력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섹터 내에서도 좀 더 상대적으로 좀 탄력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실적 전망 같은 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서 4분기뿐만 아니라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쁘지 않을, 계속해서 성장할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는 선별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또 반도체주들 먼저 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자율주행 관련 쪽 오랜만에 좀 보겠는데요. 지금 모트렉스가 6% 상승. 좀 다른 오늘 전체 다 오르니까 뭐 좀 더 강한 것으로 왜 오르나 좀 봤는데, 지금 모트렉스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인포뱅크도 한 4.5% 상승, 칩셋미디어도 4.5% 상승, 라닉스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뭐 특별히 뭐 뉴스 같은 거 찾아봤더니 뉴스는 없어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수 반등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 같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에 뭐 지금 계속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뭐 주목을 받았는데, 수급이 아무래도 조금 이쪽으로 좀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뭐 좋은 의견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하지만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이 태조이방원의 뒤를 잇는 새로운 또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한간에 좀 나오는데요. 오늘도 강하네요.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뭐 전기차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쪽은 이제 시장이 뭐 바닥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좀 신호가 올 만한 그런 쪽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성장주에 제일 나쁘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나빴던 성장주 이제 반대급부로 또 이제 탄력 있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 쪽인 전기차 쪽은 늘 이제 좀 봐야 될 거라 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온 이후에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지금 자리를 좀 지키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나쁘지 않게 지금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고, 특히 삼성 SDI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 근래에 이것도 나왔고, 오늘까지 들어온다면 10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거든요. 삼성 SDI 쪽에는 상당히 좀 이제 연속성 있게 들어오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닥잡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기관 수급이 좋네요. LNF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기관 쪽에 좀 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실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도 지금 이차전지 쪽에는 이번 시장이 좀 바닥 잡았다라는 느낌만 조금만 있어도 이제 반등이 좀 먼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1분기 때, 2분기 때 실적 우려로 이제 첨보나 동아기업 같은 종목들 많이 빠졌지만, 사실상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이번 하반기라든가 또는 이제 내년도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사그라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도 다들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장비주들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PNT 많이 빠졌고, 나인테크는 지금 이제 약간 바닥잡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종목들도 다들 이제
아마 올라올 걸로 뭐 생각을 좀 하니까요. 2차전지 소재 쪽, 그리고 이제 셀업체들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쳐다봐야 되는 이제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죠. 상대적으로 강하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이쪽은 봐야 된다. 2차전지 같습니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지금 연예기획사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엔터주들 보고 있는데 SM이 지금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YG 엔터도 4% 중반, JYP도 4% 중반, 하이브도 4%대 강세. 지금 SM이 제일 강한 건데 결국 SM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렇게 저번 달 9월 30일까지 이수만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 이제 관련해서 추가 공시를 좀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공시가 없자 지금 SM 의사록 하고 회계장부를 좀 공개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 주가에는 좀 긍정적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나머지 엔터주들은 SM이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지금 콘서트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돌들이 콘서트 계획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섹터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신재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재생주들도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시장 타면서 같이 좀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신재생과 관련한 풍력이나 태양광과 관련한 모멘텀은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예, 단지 이제 시장 때문에 올라가던 부분들에서 이제 멈춰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풍력 쪽에 본다면은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공장에 증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좀 해보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강 에미트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은 사실은 이제 대만과 관련해 가지고 대만 쪽에 수주 부분은 여전히 튼튼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낙폭과대 구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기업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이제 그 언론 플레이도 좀 해주면서 주가 부양의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또 이제 한 번씩 움직이면 상당히 좀 이제 탄력있게 움직이는 쪽이 SDN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반등들이 다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시장이 바닥잡이를 좀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신재생 쪽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전진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쪽들 좀 한번 좀 관심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관련된 종목은 오랜만에 좀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신규수 전문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전기차, 신재생 쪽까지 오늘 강한 종목군들 주목해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는 자율주행 그리고 엔터 섹터에 대한 코멘트 나왔네요.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셨을 종목군 카카오 쪽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현재 카카오가 5%대, 카카오 게임즈, 이 라이온하트 상장과 가장 좀 밀접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도 한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라이온하트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그동안에 좀 답답한 행보를 나타냈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확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일지 최현수 전문가님, 이제 카카오주도 바닥이 좀 나온 건가요?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소식과 지금 전체적인 증시 반등과 같이 맞물려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라이온하트를 잠시 상장을 지금 보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 상황 좋아지면 또다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카카오 게임즈 지금 좀 있으면 좀 이따 어차피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게 그러면은 이 주식을 과연 사야 되느냐, 기술적 반등 보고 단기간에 이런 거 말고 장기간으로 보유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좀 펀더멘탈에 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완전히 철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이제 전반적으로 라이온하트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카카오 그룹주들의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카카오그룹주들의 결국에는 문제는 자꾸 이제 뭐 분할해서 떼어내서 상장시킨다는 게 뭐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남아있는 상장 회사들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이버 대비 뭐 상대적으로 그런 우려가 좀 심한데 역시 뭐 지금 지수 반등 과정에서 같이 네이버도 그렇고 기술적 반등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뭐 펀더멘탈로 따지자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네이버는 실적에 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카카오는 조금 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굳이 플랫폼주 관련해서 사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를 권해드리지 아니 참 네이버를 권해드리지 카카오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말씀하셨는데 바닥은 역시 전체적인 지수의 바닥을 같이 확인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들떠서는 안 되겠네요. 카카오 그룹주들 그리고 플랫폼주 네이버까지 봤습니다. 오늘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좀 좋은 뉴스들이 있네요.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부분도 어찌 보면 호재라면 호재일 텐데 다른 게임주들 내에서 지금 위메이드 맥스를 중심으로 해서 P2E 게임 준비하던 업체들 이쪽이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가운데서 현재 게임 산업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법이 개정될 때쯤에 P2E 게임 가능하도록 이 방법을 모색해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거죠. P2E 게임 관련된 위메이드 맥스 현재 1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이쪽으로도 게임 섹터 전반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또 P2E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떻게 좀 좋게 봐야 되는 것인가?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P2E 게임이 이제 실제로 허가가 된다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종목들한테 호재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이야기한 톤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허가될 것 같은 좀 느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회 여론도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P2E와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그 허가가 되더라도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이제 여론 조성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2E 게임이 된다는 뜻은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수익 모델이 창출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유저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 수단이 이제 될 거로 봐요. 그래서 게임주들한테 분명히 이제 호재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오늘은 이제 뭐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쉴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가지고 이번 하반기 이제 4분기를 좀 게임주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화두가 될 만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보시되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게임주는 이제 그런 어떤 전체 섹터에서의 어떤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의 신장 모멘텀이 제일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걸 1차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체 섹터 심리가 그러면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 어쩌면 호재거리가 좀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게임은 뭐니 해도 그래도 신작 모멘텀 봐야 된다. 얼마 전에 펄어비스도 연기되면서 한 차례 좀 타격을 받기도 했었는데 P2E 게임 관련해서 긍정적인 건 많지만 개별 신작 모멘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통신 장비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체크포인트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중국산 이 통신 장비 수입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RFHIC 현재 5% 정도 거의 6% 가까운 상승 탄력이고요. 대한광통신, 서진시스템, KMW 나란히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HFR 볼게요. 이 종목도 6% 정도 탄력 보여주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가 또 강세 움직임 이 종목도 보여주고 있는데 통신장비 섹터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합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네, 오전에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뭐 시장 확대, 호재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미국이 화웨이 등의 제재를 하면서 점유율이 중국산 장비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50% 가까이 갔다가 지금 20% 미만까지 왔다는 거, 그걸 좀 중요시하게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자국 기업으로 전부 다 채워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국내 기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5G 쪽에서의 뭐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5G 쪽이 이게 과연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 대비 뭐 그렇게 아주 확연하게 뭐 다른 업종 대비 눈에 띄게 뭐 그렇다고 해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좀 당분간은 좀 괜찮게 보고 뭐 향후에도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은 여전히 뭐 저는 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라고 보고 있고 뭐 추경 매수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추경 매수보다는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매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산주 보겠습니다. 방산은 이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방산주 그리고 수출 방산주. 오늘은 북한 관련된 방산주들이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큰 방산주들, 이렇게 수출 모멘텀 많은 K 방산주들은 약세 흐름이 뚜렷해가지고 방산이 꺾이나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어제 오늘 NSC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이어서 좀 북한 쪽에서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의 전투기가 비행 금지 구역에 근접 비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방사포 사격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규탄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전 정부와는 조금은 다른 북한의 스탠스를 곧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타나면서 오늘장 보시면 빅텍이 7%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줍니다. 퍼스텍, 휴니드 이쪽으로 4에서 7%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나 밀렸었죠.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 정도의 제한된 반등, LIG 넥스원이나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쪽은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방산주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저는 방산주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요번에 이제 빠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지배구조 때문에 빠졌던 부분에 동반해서 빠지는 부분 플러스 시장도 별로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고, 어제 같은 경우에 방산주들이 좀 이제 음봉들이 좀 길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이 부분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 반등과 함께 방산주들도 이제 뭐 충분히 반등들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작은 종목들, 대북 테마죠, 사실은. 퍼스텍,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늘 뭐 조금 더 강하게 오르긴 합니다. 6%, 7% 뭐 이렇게 오르는데,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이제 오래된 테마들이라 사실 그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막 전투기가 근접 비행하고 막 이렇게 미사일 막 한 번에 막 엄청나게 막 단기간 동안 여러 개 쏘고 이러면은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거 보면은 이쪽도 그렇게 뭐 매기가 크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단발적인 모멘텀으로 보시고 그냥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방산주들은 지금 4대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 박스권 뭐 하단을 만들어가는 타진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서 매수를 하시려면 그쪽을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리튬은 계속해서 핫합니다. 보시면은 오늘 EV 첨단 소재 급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11%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양 보겠습니다. 7% 정도 탄력 좋고요. 미래나노텍 이 종목은 1% 정도의 제한된 움직임. 포스코 엠텍이 강세 흐름 지금 4%대 빠르게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아닐 때도 요즘 양호한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뭐 결국에는 리튬이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계속적으로 쓰임새가 많으니까 가격도 강세를 유지하고 그러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포스코, 엠텍, 미래나노텍, 금양, 오늘 EV 첨단 소재 모두 다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지금 EV 첨단 소재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0% 넘게. 저는 관심을 갖춰서 조금 빠질 때 이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이게 10% 넘어가게 되면 과연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야 될지는 조금 회의적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리튬의 앞으로 강세는 2차전지, 전기차가 계속 잘 팔리고 시장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뭐 가격은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너무 급등하는 종목은 따라서 하지 말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거의 50년 정도 된 기업이네요. 그동안에는 사실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 확실히 올해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금양 올해 들어서만 30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도 있었네요. 그리고 또 오르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체크해 볼 만한 종목군 SKC를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신규 전문가님 전기차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기차 대응 전략 좀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예, 전기차 쪽은 지금 이제 일단 뭐 셀업체들이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들이 뭐 굉장히 좀 크죠. 셀업체 좋은데 소재업체들 안 좋을 수가 없고요. 예, 물론 뭐 소재업체들 그 이번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자재 값이라든가 그런 변동성이 좀 컸었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이제 불안감들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미국 IRA 법안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짝 물음표들이 찍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들 뭐 그 해결될 부분을 보고 있고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제 오히려 좀 그 원자재 가격에 지금 뭐 리튬 가격은 상당히 좀 이제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점차 이제 안정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다시 또 이제 성장이 상당히 좀 급속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방 시장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한 급성장입니다. 지금 2030년도 때 그때도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밖에 지금 예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지금 급속도로 하고 있는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빠지면은 또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면 또 멀티플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종목들 예전에 뭐 유력했던 종목들은 지금도 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동박은 지금 SKC 일진머터리얼스는 사실 동가격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지만 증설된 그 공장들이 지금 내년 1분기부터 다들 가동이 되어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호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고점이 양시장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 따라가 볼까? 다음 주에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 전체적인 투자 전략 두 분의 팁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최원수 전문가님. 오늘 이 흐름이 후장까지 이어질지 조금 지켜보셔가지고 저는 진입을 하고 싶으면은 결국에는 오전장 뭐 한 10시 반 이후에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한 12시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지면은 조금 오후장에 뭐 조금 담아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설사 또 밀리더라도 오히려 밀리면은 저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급격하게 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조금 계속적으로 좀 반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2200, 340 그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은 아니고요. 좀 더 지켜봤다가 이 대응 전략, 이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의견 주시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뭐 저는 이제 아까 그 매수 요령, 매도 요령까지도 이제 오픈런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너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살짝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음봉 매수 그리고 바닥이 좀 확실하게 좀 잡힌 종목들로 들어가셔야지 너무 뾰족한 바닥 가지고 있는 종목들 들어가지 마시고요. 실적 같은 것들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천천히 매수가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